네,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1일 목요일 별이 빛나는 밤에 책 읽어주는 남자 별밤 책남입니다. 오늘은 어떤 순간에도 만만하지 않은 평화주의자가 될 것 글그림 김수연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 별밤 책남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복잡한 관계 속에서 편안하게 살기 위한 매뉴얼. 어설픈 악당부터 뿌띠 또라이까지. 세상은 조금만 방심하면 훅 하고 나를 위협해오는 인간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는 그들을 만날 때마다 쩔쩔맨다. 설상가상으로 가장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에서조차 상처를 주고받으며 후회를 반복한다. 왜 우리는 서로 아끼고 보듬어줘도 모자란 사람들의 가슴만 그렇게 후벼 파고 정작 단호해야 할 사람에겐 아무 말도 못하는 걸까? 정확한 표현으로 나를 지키면서도 사소한 일에는 날 세우지 않는 조금 더 다정한 사람이 될 순 없을까? 어떻게 해야 나답게 편안하게 관계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인간 관계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책. 프롤로그. 균형을 찾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내게 인간관계는 큰 고민거리가 아니었다. 다른 고민들이 내 삶에 꽉 차 있었을 뿐 아니라 관계에 꽤 자신이 있었다. 그건 진솔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자신이었고 무리하지 않도록 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자신이었다. 하지만 뒤늦게 그 자신이 깨지기 시작했다. 내가 완벽하게 신뢰했던 관계를 상대는 전혀 다르게 여기고 있었고 새로 시작한 연애는 마음을 잘 다루는 줄 알았던 나의 옹졸한 실체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뭘 놓친 걸까? 나는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고 관계의 확신에 차있던 상태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관계가 점점 어려워졌다. 그러다 깨달은 건 관계를 자신한 것 그 자체가 문제였다는 사실이었다. 상대가 감춘 속마음을 알 수는 없고 내겐 일상적인 행동이 누군가에겐 무례일 수 있었다. 게다가 나는 흠없는 인격을 가지지도 못했다. 그걸 인정한다는 건 불편하고 슬픈 일이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나 역시 관계에 대한 자신이 사라지고 나서야 상대의 마음을 더 주의 깊게 물을 수 있었고 내 행동을 찬찬히 돌아볼 수 있었고 상대에게도 조금 더 관대할 수 있었다. 나는 관계에 대한 자신을 되찾는 대신 자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려면 그 불완전함을 안고 살아가기 위해 균형을 찾아야 했다. 나와 관계 사이의 균형, 신뢰, 불신 사이의 균형, 경계와 허용치 사이의 균형, 혼자 외로움과 관계의 괴로움 사이의 균형, 수많은 순간에 무너지지 않고 균형을 찾기 위하여 조금 더 유연해지고 조금 더 단단해져야 했다. 이건 관계에 관한 책이자 균형에 관한 책이다. 마음과 관계에 대해 배우며 어떻게 관계를 맺고 마음을 표현하고 상대를 사랑해야 하는지 오랜 고민의 결과를 담았다. 나는 여전히 관계에 자신은 없지만 조금 덜 애쓰게 되었고 조금 더 편안해졌다. 타인의 판단과 평가에 상처 입었던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조금 더 나답게 관계 맺을 수 있기를.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하여. 1장. 휘둘리지 않고 단단하게 자존감을 지킨다는 것. 예쁘지 않으면 어떤가? 특별하지 않으면 어떤가? 당신은 당신 자체로 온전하며 우리 삶은 여전히 소중하다. 행복도 인증이 되나요? 요즘 힙하다는 음식점에 갔다. 칼로 가르면 계란이 흐르는 신기한 오믈렛이었는데 직원이 영상 찍을 타이밍을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재미있으면서도 요즘 음식은 단지 먹기 위한 것만은 아니구나 싶었다. 생각해보면 힙한 것들에는 사진 찍기 좋다는 공통점이 있다. 공유와 인증을 위한 좋아 보이는 음식, 좋아 보이는 인맥, 좋아 보이는 모습. 좋은 것보다 중요한 건 좋아 보이는 것. 그 모습들은 마치 행복의 증거처럼 SNS에 채워지고 다른 사람의 모습과 나를 비교하며 서글퍼지다가도 나 역시 좋아 보이려 애쓰게 된다. 그런데 말이다. 어떤 음식점의 음식은 좋아 보였지만 맛은 없었다. 어떤 관계는 좋아 보였지만 마음을 나누지는 못했으며 어떤 표정은 좋아 보였지만 사실 마음은 고단하기만 했다. 좋아 보이는 건 쉽지만 진짜 좋은 건 별개의 문제이고 좋아 보이는 사진 속 모습이 행복을 인증하지는 못한다. 물론 일상의 순간들을 공유하고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야 문제가 없다. 하지만 사진만 찍다가 정작 카메라 렌즈 너머의 삶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보정되지 않은 일상에서 초라함을 느낀다면 그건 좀 서글프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까지 행복을 인증하기 위해 너무 많은 마음과 시간을 낭비했던 건 아닐까? 남들에게 좋아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나에게 좋은 것, 내 마음에 좋은 것 아닐까? 연출된 행복을 쫓는 대신 소박해도 내 입맛에 맞는 음식과 초라해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과 소소해도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관계와 평범해도 진짜 행복한 순간을 만나야 한다. 남들에게 좋아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 관람객보다 당신이 더 중요하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행복해 보인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보이지 않아요. 재미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꽤 활달한 사람임에도 새로운 집단에 가면 낯을 가리곤 했다. 첫 만남에서 낯을 가리면 실제 내 모습과는 달리 사람들은 나를 말이 없고 얌전한 사람이라 여겼고 모임에서 계속 그 이미지를 유지해야 할 것 같아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었다.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낯가리는 걸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비결을 전수하자면 의식적으로 긴장하지 않은 척 하는 거다. 처음 만나는 상황을 떠올리며 인사하는 연습을 했고 낯선 자리에 가기 전에는 긴장을 풀고 당당하게 행동하자고 다짐도 했다. 긴장하지 않은 척 연습하다 보니 점점 그 모습이 자연스러워졌고 낯가림을 고칠 수 있었다. 그런데 어떤 이가 말하길 자신이 그렇게 해봤더니 주변에서 억지로 밝은 것처럼 연기하는 것 같아서 불편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어떤 게 달랐던 걸까? 낯을 가린다는 건 낯선 상황에 움츠러들고 긴장되어서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다. 그렇기에 발표나 면접을 연습하다 보면 실력이 좋아지는 것처럼 긴장을 푸는 사회화 훈련으로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원래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 억지로 밝은 척하면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위장하는 일이라 아무리 메소드 연기를 한다 한들 나도 상대도 불편해진다. 나 역시도 대중 앞에서 처음 강연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스타 강사들의 강연을 봤다. 너무 재미있고 유쾌해서 나도 저렇게 해야 하는구나 싶었다. 그런데 내가 억지로 재미있게 하려고 하니 자연스럽지 않고 어딘가 어색했다. 그러다 우연히 다른 작가님의 강연을 듣게 되었는데 시종일관 진지했고 웃음이 날 이야기는 전혀 없었지만 많은 관객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모든 강연자가 웃길 필요는 없구나.
누구도 내 강연에서 웃음을 기대하지는 않겠구나. 생각해보면 복학생 선배가 남발하는 유행어에 얼마나 난처했던가. 급식체를 시전하는 부장님의 모습에 얼마나 당황했던가. 그 뒤로는 억지로 애쓰지 않고 위로와 공감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최선을 다해 전하며 나만의 방식을 찾아갔다. 그러자 훨씬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강연이 되었고 분위기도 더 좋아졌다. 우리는 종종 유쾌하고 재밌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유가 꼭 유쾌함이나 재미만은 아니다. 누군가는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누군가는 잘 들어주고 누군가는 즐겁게 웃으며 누군가는 한결같이 곁에 있어준다. 다른 사람인 척 애쓰지 않아도 당신을 사랑할 이유는 수없이 많다. 그러니 다른 모습으로 위장하지 말자. 대신 긴장을 풀고 관계에 진심을 보이며 편안한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진솔한 관계를 맺는 시작점이다. 당신은 당신다울 때 가장 사랑스럽다. 당신답게 편안하게. 남한테 장단 맞추지 말어. 북치고 장구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치다 보면 그 장단에 맞추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춤추는 거요. 박막내 할머니. 로망의 개인적 취향. 몇 년 전 어떤 블로그 글을 읽다가 발리에서 홀로 살아보기에 대한 로망이 생겼다. 여유롭게 지내며 명상하고 글을 쓰며 자연 속에서 지내는 것. 상상만 해도 평화롭고 아름답지 않은가? 나는 오랜 로망을 실현하고자 2주 일정으로 발리에 갔다. 발리는 생각대로 좋았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이건 내가 운전을 못하는 탓이 컸는데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발리에서 스쿠터를 못하니 동선이 짧아졌고 카페에 앉아서 일하다 보면 여기가 발리인지 집 앞 스타벅스인지 도무지 구분되지 않았다. 혼자서만 지내는 낭만도 점점 청승이 되었다. 바랐던 로망과는 달리 유배지에 온 정약용 선생님의 마음을 느낀 나는 결국 손해를 감수하고 예정보다 일찍 한국으로 돌아왔다. 지금의 나는 함께하는 여행이 더 즐겁고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일정이 가장 좋으며 일은 집 앞 독서실에서 제일 잘 된다. 같은 지하철 칸에서도 춥다와 덥다는 불만이 같이 나오듯 모두에게 맞는 답은 없다. 누군가는 긴 여행에서 여유를 느끼지만 누군가는 짧은 여행에서 설렘을 느끼고 누군가는 회사 밖에서 떨림을 느끼지만 누군가는 회사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누군가는 타인과 함께하는 순간에 활력을 느끼지만 누군가는 혼자일 때 마음의 평화를 느낀다. 여행을 할 때, 인간 관계를 맺을 때,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 행복에 이르는 방식은 저마다 다른 것이다. 그렇기에 중요한 건 경험을 통해 나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발견하는 일이다. 누군가의 로망과 누군가의 기쁨을 흉내내는 게 아닌 나의 로망과 나의 기쁨을 알아가자. 그게 우리가 조금 더 나답게 행복해지는 법이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자기다워지는 길을 아는 것이다. 미셸 드 몽테뉴. 짜릿해, 늘 새로워. 집이 최고야. 헤이터의 기본값. 얼마 전에 친구와 영화를 봤다. 신선하면서도 속도감이 느껴져서 취향 저격을 당했는데 영화가 끝나고 인터넷 반응을 보니 열의 8은 호평이었지만 나머지 2은 악평이었다. 나는 정말 재밌게 본 터라 악평이 도무지 공감되지 않아서 경쟁 영화의 알바는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른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너무 지루해서 중간에 뛰쳐나가고 싶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았는지 궁금해서 리뷰를 찾아보니 이번에도 열의 8은 호평이었고 나머지 2은 악평이었다. 똑같은 영화를 봐도 사람마다 감상이 다르고 어느 정도의 부정적 평가는 기본 값으로 존재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고 싶다는 바람을 품지만 아무리 좋은 영화도 아무리 좋은 식당도 아무리 좋은 음악도 모두가 좋아할 수는 없듯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 되려 애써도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슬퍼하진 말자.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 해도 그 사실이 나의 존재를 훼손할 수 없고 여전히 나에게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우리에게 상처 주는 목소리가 아닌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자. 그게 그들의 애정에 대한 우리의 보답이다. 불가능한 것을 소망한다면 강박증만 남을 뿐이다. 난 너 마음에 안 들어. 어머, 나도. 내 기분도 못 맞추겠는데 네 기분까지 맞출 수 없다. 오늘의 책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책으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인사는 책을 읽은 느낌입니다. 오늘은 안녕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나도 가끔은 그리 살고 두 돌이 막 지난 아이조차 부모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보면서 행동하는데 과연 애쓰지 않을 수 있는가? 애를 쓰던 쓰지 않던 그건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저 편안할 수만 있다면 애를 쓰던 쓰지 않던 상관없는 것일 게다. 나의 경우 보통 남보다 나를 중심으로 행동하기에 주변에서 불편해하긴 해도 나 스스로는 아주 건강하다고 자부한다. 남이 불편해하는 상황조차 나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배려를 했음이니 부디 오늘은 건강하게 편안하게 안녕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저 별밤 책남에게 아주 큰 힘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별이 빛나는 밤에 책 읽어주는 남자 별밤 책남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행복한 하루 되시고 오늘도 사랑하세요.